저희가 당사자 연구를 하기 전에 우리들의 규칙을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자라는 거여서요. 우리들의 규칙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규칙. 혹시 진구 선생님이나 안경 선생님 제안하고 싶으신 우리들의 규칙 있을까요? 뭐 주제에 집중한다. 주제에 집중한다. 네? 또 제안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좀 궁금해서요. 네. 우리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여기 당사정보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안하시면 돼요. 이제 이 자리의 규칙을. 그렇죠. 지금 당사자 연구를 열고 마칠 때까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규칙을 만들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베네리식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다 같이 약을 드시는 선생님이시지만 뭐 혼잣말이 더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우리들 규칙 자유롭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이런 것들도 규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어 뭐 그런 것들도 규칙으로 제한되기도 하고요. 최대한 속마음을 얘기한다. 아 최대한 속마음을 얘기한다. 정말요? 아니 그 100% 정도는 아닐지라도 네. 99.9%. 아 이 규칙에 동의들 하세요? 최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한다에? 전 동의해요. 아 선생님은 동의하시고. 동의해요. 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선생님 최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되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은 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을 더 추가해도 될런지요? 괜찮을까요? 그게 있습니다. 아 그게 깔려 있어요. 이 최대한이라는 거에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 말씀이셨군요. 네? 못 알아들었어요. 아, 저도 다 못한다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혹시 또 제안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매일같이 들어준다. 나의 일처럼 들어준다. 네, 네. 열심히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라는 말을 중간에 넣어도 될런지요? 그렇죠. 네. 혹시 또 더 제안하고 싶으신 우리들 규칙이 있을까요? 급하면 화장실에 갔다 온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혹시 더 제안하고 싶으신 우리들 규칙이 있으실까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을 쳐다본 거예요.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회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일한 발언권을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얘기 안 하시고 싶으신 분도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게 규칙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 네.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다 누구라도 한 명씩 이야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은 이야기할 컨디션이 아니야 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좀 존중해주고 그걸 해도 되는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패스하면 되지 않습니까? 패스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되 패스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저희 우리들의 규칙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출발해도 될런지요?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재호 선생님 단연간 그동안 취업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고생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게 있죠. 거기에 이름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의 고생명에 대해서. 네,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시니? 한청씨 말씀. 그 들쑥날쑥 네, 맞습니다. 들쑥날쑥 통제 부분.
들쑥 날쑥 통제 불능 비난 환청시. 한청 씨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선생님한테도. 부정적 사고. 네, 네. 네. 나는 할 수 없을 것이야. 네, 그런 생각들이 네. 같이 찾아오는 거죠. 네. 난 남자하고 다르잖아. 양 먹는데. 재우 선생님이 이런 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우 선생님은 지금도 이 통제불능의 환청 씨가 아직까지 선생님 주변에 있나요? 지금은 없는. 아, 지금은 얘는 네. 사라지고 지금은 방문을 안 하는군요. 네. 그럼 부정적 사고는요?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것도 사라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경험에 있었던 것들을 여기서 나눠주시려고 말씀을 하신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고생이 시작된 거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청 씨가 처음, 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가 한청을 처음 겪었던 때, 24년 전. 선생님한테는 처음에 재우야라는 소리에 환청 네, 씨가 제 이름을 찾아왔군요. 들었어요. 네. 환청 저를 씨가 모르는 찾아왔군요. 사람인데. 아, 처음 보는 사람. 음성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모르는 맞습니다. 서로 같이 사람인데, 찾아왔어요. 눈이 마주친 네. 사람이 선생님을 재우야라고 네, 맞습니다. 불렀군요. 네,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그때가 첫 환청이었어요. 24년 전, 네. 환청 씨와 처음 만남을 하셨네요. 네네네. 마치 다른 사람이 날 부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도 그때는 입원했을 때 혹시 남이 다 본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지 않느냐. 가만히 있다가 얘 한 번 그랬습니다. 그때 그게 한 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환청 씨하고 만나게 됐고, 네.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네네. 그렇죠. 네. 대학을 전공이 경영학이요. 경영학을 네, 전공하시고 네. 대학을 졸업하신 이후에 이제 취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죠. 약간은 텀이 좀 있었어요. 1년 넘겼어요. 졸업하시고 네. 1년 정도는 취업을 네, 못하셨군요. 졸업장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취업을 바로 하지 못했던 네, 이유는 네. 입원을 해야 맞습니다. 있는 예, 예. 상황이어서. 대학 졸업 입원을 하셨고요. 네, 졸업하고 입원했어요. 선생님 들어오셔서 졸업과 동시에 입원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1년간의 공백. 그때가 참 골든타임이라고 떠오르네요. 어떤 거에 골든타임이라고 하시나요? 직장을 찾는. 졸업 후 1년. 졸업 후 1년에 네. 취업을 준비하는 맞습니다. 네. 취준생한테는 가장 골든타임 네, 시간인데 네. 그걸 놓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취준생의 골든타임을 병원에서 보내야 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제 동기들하고는 다른 길을 갔죠. 이미 친구들은 그 당시에 다 취업을 했던 상황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왜냐면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대학원 간 친구들도 그것도 있고. 예. 그때 또 IMF하고 돌려가지고. 제 친구들도 옛날에 삼성, 현대, LG 그냥 트럭으로 갔는데 네. 그때는 올만 1명, 3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중에 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스카이 중에 하나 경영학과를 졸업하셔서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군요. 예,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그 취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시긴 했네요. 네, IMF라는 국가적 위기도 있었고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정신과 고생도 찾아왔었고 그런 상황들이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군요. 네. 그러면 퇴원을 하시고 네. 첫 직장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 성당을 다니셨기 때문에 다니시던 성당의 수녀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좀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동생이래요, 사장님이. 네. 네, 사장님 동생이래요.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뭔가 어디에 이렇게 서류 전형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시지 그냥 않고 특채였어요. 네. 그렇게 가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첫 직장은? 몰랐죠. 그동안 이런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IMF도 몰랐고 병도 몰랐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취직이요.
어려운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죠.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이걸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내 병을 알아요. 사장님이. 생각을 했죠. 네,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생님이 입사하게 될 사장님이 선생님이 정신과 맞아요. doktor을 네, 알아요. 있었군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입사하게 맞습니다. 예, 제 기억이 아니고. 아, 수녀님의 소개로. 네.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회사였을까요? 거기가 광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기, 텔레콤, 예. 광 전송 장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쉬리 혹시 보셨나요? 쉬리? 봤습니다. 거기 보면 한석규님이 국정원 문 열고 들어갈 때 띡띡 띡 하는 거 있죠.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럼 선생님이 그 직접 만드는 과정에 투입이 되셨나요? 그건 아니고 저는 영업 쪽에 이제 문과니까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하죠. 선생님은 영업직을 네, 영업이나 구매, 원래는 회계를 하러 들어갔어요, 제가. 그렇죠. 네, 전공을 네. 하셔서. 근데 안 시키더라고요. 네. 원래는 선생님 입사를 할 때 회계 업무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입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켰다 했죠. 네, 그리고 뭐 배운 거니까 네, 하겠다. 네. 네. 회계 업무를 기대하셨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영업직에 배정이 되셨군요. 네. 나리와 총무지 거의 뭐 힘을 보셨어요. 마리시와 총무지. 네, 거의 힘을 보셨어요. 코드레니를 다. 네, 뭐 화분 접시 사가라, 뭐 리모컨 사가라. 화분 접시 사가라, 네, 리모컨 사가라.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직장 생활은 선생님이 예상했던 수순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일을 못했어요. 일을 나중에 이제 과장님, 못하셨군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일을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너를 일을 시켜봤는데 한 건도 제대로 해온 적이 없었대요. 다양한 형태로 너에게 일을 줬지만 한 건도 제대로 한 건도 없었대요. 혹시 진구 선생님, 예.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4년 전에 그 안산에 있는 그 주사기 만들어 그렇죠. 그 회사 다니셨죠. 다녔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생산이 있었는데 그 어떤 파트 가니까 이제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가서 적응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잘리지 않고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부 선생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른 부서 가서 또 적응해보려고 또 해보고.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부서를 변경하셨군요. 네, 선생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군요. 몇 번을 변경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파출실 가가지고 이제 그 휴대를 나누면서 이제 거기는 적응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다녔죠. 조립하는 파트에서는 잘 일을 못했지만 이제 운송을 하는 파트에서는 그나마 내가 적응이 되어서 해고당하지 않고 퇴사하지 않고 그렇게 근무를 하실 수 있었군요. 이 이야기를 입사하고 언제쯤 들으셨을까요, 선생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은 안 나요?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아니면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시간이 좀 있었겠죠. 왜냐면 제가 과장님하고 서로 이제 업무 처리 스타일 아니면 뭐 능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 서로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과장님을 이렇게 좀 안 좋은 면을 받고 그때 제 얘기 듣고 하시는 말씀이 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저도 공격하고 그분도 공격하고. 선생님은 과장님에게 뭐라고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학벌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좀 웃긴 게 그러면 사장님 친구예요. 이분도 낙하산이에요. 사장님 친구예요. 이분도 낙하산이래요. 같은 낙하산이에요. 맞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은 일을 하는데 이 연계되는 게 없고 껌껌이다 껌껌이.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는가. 일정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굴러가야 되는데 껌껌이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한 번도 안 성공한 일이 있었네요. 저한테 듣더라고요. 모르죠. 저는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선생님이 본인이 느끼는 생각을 이야기해 네, 과장님 업무 스타일을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제 저기에 선생님이 저랑 이야기했던 거는 와서 야 사람들이 너만 보고 있어.
널 감시하고 있어. 뭐 이런 소리들이 들려서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집중도, 그다음에 이해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현저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업무를 지시를 해도 파악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되죠. 알아들었어? 예. 했으면 선생님은 뭐라고요? 이렇게 해야죠. 네, 뭐라고요? 네.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네. 상황들이 계속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같이 입사한 아니면 선생님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들도 계속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자리에 갔지만 선생님은 계속 직장 내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나는 이 일이 안 맞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시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한테 야 너는 왜 이 학벌로 이런 회사를 다녀? 라는 이야기를 주변의 동료들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학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너는 이 학벌로 이 일도 못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한테 이제 부정적 사고가 계속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신감이 떨어지고. 네. 그런 마음이 오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네. 또 어떤 일들이 생겼죠, 선생님? 괴롭죠, 그냥. 괴롭고. 괴롭죠. 내가 이렇게까지 받고 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약을 안 먹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부정적 사고가 찾아왔을 때. 네. 그러다가. 괴롭고. 그래서 내가 공인회계사 준비를 했는데. 회계팀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 공인회계사 공부까지 했던 네, 사람인데, 그러면 1차까지는 다 합격을 하셨다고 했나요? 1차에서 4번 봤는데 1차 4번 다 떨어졌어요. 공인회계사 시험을 네, 4번 보셨는데, 네. 1차도 다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는 그냥 회계사 시험을 안 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취직이 된 거죠. 네. 그럼 하는 다른 것까지. 상태에서 네, 하고. 취직이 되신 거예요? 네. 부정적 사고가 오면 괴로운 마음이 들고, 네. 단약을 해야 되나? 네. 내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알았죠. 이제 그런 네. 마음이 드시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입사하는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셨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첫 직장이 제일 길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첫 직장 얼마 동안 유지하실 수 2년 있었죠? 2개월이요. 2년 2개월. 네. 여기는 2년 2개월 하고 퇴사하시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른 회사 취업이 됐어요. 딱 그 끝나는 날, 2월 18일 날 여기 관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다니면서도 다른 회사에 네.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다른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 좀 배워보자. 여기서 이 일을 할 게 아니라 네. 내가 새로운 뭔가 일을 좀 네.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새로운 것보다도 이직을 해가지고. 업무를 좀 배워보자. 뭐 무슨 일을 해보자. 여기서는 일을 안 안 가르쳐주니까 가게, 네. 선생님이 일을 가르쳐주지 않는 상사에게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면 자기도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다 이렇게 자기가 제일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네. 그걸 누가 일일이 알려줘. 네. 눈치껏 네가 하라고. 그렇지. 네. 눈치껏 배워야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해주고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일을 배우기 어렵겠구나 네, 맞아요. 판단이 드셔서 그럼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가신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임플란트 아시죠? 네. 그걸 수입하는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거기서도 내내 회계. 네, 회계를 처음 해봤어요, 거기서. 정가를 쓰는 걸 가르쳐주더라고요.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나는 이제 내 전공을 살려서 회계 업무를 하려고 왔는데 약을 먹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다. 과장님. 전표하고 영수증 챙기고 이러는 거는. 수치하고. 네. 그건 여자들이 하는 일. 그렇게. 과장님. 네, 이 과장님. 네. 낙하산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는 일을 배울 수 없겠다 네, 생각을 맞아요. 하시고 이직을 네, 맞아요. 하신 거죠? 네. 그 회사에서는 얼마 동안 다니셨어요? 그 회사 3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왜 3개월밖에 못 다니셨어요? 선생님이 기대했던 회계 업무를 할 수 있었던 회사 아니었나요? 제 일이, 제가 회사가 3개가 있었는데요. 네. 서라벌, 정산덴탈, 정산바이오메드. 그 중에서 정산덴탈이 제일 큰 회사, 그걸 맡아서 회계 처리하시는 형이 한 분 계셨고, 네. 정산바이오메드하고 서라벌을 제가 맡았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없애버렸어요, 그 회사를. 회사가 네, 네, 서라벌하고 정산바이오메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사 준비하고 그러면서 과장님 저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더라고. 가만히 곰곰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아! 이거구나. 조직의 쓴맛이구나. 자기가 일이 없어서 짜질 것 같으니까 나를 잘랐구나. 그래서 몇 달 후에 다시 가봤더니 그 딴에서 맡고 있던 형 말이 제가 하던 일을 그 과장님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느꼈어, 사회라는 게. 이게, 네, 자기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남을, 네. 자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네, 그죠? 자기 일이 없어져가지고. 네. 닫으면서 이제 밀려나신 거네요. 네, 저는, 네. 밀려났다는 표현은 어렵지 않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거기도. 경력이 아니고. 그렇죠. 네. 밀려났다고 하긴 뭐하지만 해고됐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선생님이 퇴사 서비스를 내고 나셨고 여기서는 해고가 되신 거예요. 네. 대학 종료가 되신 네. 거예요. 네. 해고가 됐고.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느 회사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여기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스스로 뭔가 거기에서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으실까요? 인간관계를 좀 풀었죠, 인간관계. 업무를 내가 업무로는 안 되니 네. 사람들하고는 좀 잘 지내보자. 또 진짜로 대리님 한수경 대리님 말씀이 어느 회사든 윤활유 같은 인재가 있어야 된다. 다 서울대고 다 똑똑하고 다 좋으면 좋아 보이지만 삐그덕삐그덕 거린다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좀 약간 좀 어쩌저한 애들이 몇 명이 네, 중간에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 이게 유도리 있게 좀 그 역할을 했어요 제가.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나는 업무 평가상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평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뭔가 인간미가 있고 그런 사람으로 좀 고민 들어주고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들어주고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고민 들어주고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다고 보셨었어요. 저번에 저랑 둘이 할 때는 퍼드렛 일을 다 본인이 맡아서 하셨다고 했어요. 네, 제가 했었다. 그렇죠. 입사해서 원래 이제 새내기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선생님이 그냥 다 맡아서 하셨다고 하셨었죠. 그런 일을 하면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니까 그때는 뭐였습니까? 반짝 2000년도에 대기업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IMF 다 갖고 그때 이제 옮기라고 해서 친구들이 직장을 대기업으로 근데 저는 옮길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요. 대기업 가가지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 약 부작용을 어떻게 버텨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친구들의 그런 조언이 있었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밖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버티자. 여기서 대기업은 더 세다. 어쨌든 나는 여기서 버텨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게 작용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에 대해서 좋고 나쁜 이런 거 이런 걸 따지지 않았고요. 제 상황을 내가 갖고 있는 고생이 이거는 그래서 좋고 이건 나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그런 의사결정에서 딱 대체해놓고 현재 내 상황, 나 컴퓨터 내가 아느냐 알아봐야 표 만들기 하나 만들지 않는다. 인터넷 내가 하지 않느냐 거의 못한다. 엑셀 그건 아무것도 모른다. 파워포인트 더 모른다. 그거를 저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제 동기들이 많았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가면은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서울대법대를 나와도 다시 가르친데 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6개월을 연수시킨대 컴퓨터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 얘기까지는 안 했고 그냥 왜 나한테 컴퓨터를 안 가르칠 사람이 없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요. 퇴근 시간 이후에. 컴퓨터 네가 알아서. 안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건. 다 내 친구들은 배워가지고 잘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내가 걔네들보다 모자랄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다시
바라보려고 하셨다는 걸로 네,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선 해고가 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회사를 가신 여기서 그러면 쉬셨어요? 아니면 다시 또 구직 활동을 하셨어요? 아, 구직 활동 했어요. 다시. 구직 활동을 네, 하셨어요? 했어요.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은 뭐였을까요? 우리 집안 내적인 것 같아요. 집안 내력? 네. 집안 내력이라 하시면? 어머니, 아버지 쪽이 다들 생명력이 강해요. 아, 그러니까 내력적으로 생존 능력이 강하다. 네. 아주 쉽게 행복하죠. 근데 나 좀 좋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뭐 여행 안 바라고 생각 안 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네, 거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네. 인생의 철학으로 사시는 네. 부모님들의 영향이 있었을 돈이라는 건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일터라는 건 더 소중하고 전화도 해주셨어요. 삼촌이 회사에 있을 때 잘 지내냐, 뭐 무슨 일 하느냐, 적응 잘 했냐, 이래서 못하겠다 한번 부딪혀보라 하더라고요. 아, 삼촌이 네, 삼촌이 부딪혀봐. 전화도 네, 몸으로 부딪혀보라고. 자기하고 뭐 다 알겠는가. 대학원 나온다고 다 아냐. 몸으로 부딪혀보라고. 질문 하나. 네, 선생님.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약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다고 보셨는데 네. 그 부작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일단 토했어요. 토하는 네, 스트레스 고도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막 나한테 뭐 10만 개의 화살이 나한테 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게 그다음에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봐야 하늘 딱 보면 뿌옇고 나는 환자지. 난 약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죠. 네. 토가 아주 심했어요. 지금은 좀 방금 지금 물 마시다니 힘들었죠. 그러면 가족들이 네,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짧다면 짧고 네, 길다면 네, 길고 이렇게 맞습니다. 유지한 네. 거에 대해서 야, 왜 너 그거밖에 못 따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주변에 없었어요. 있죠. 네, 말은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분이 느꼈어요, 저도. 부모님은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공무원이시잖아요. 네네. 공무원이 교육 공무원이에요. 네네. 일을 왜 배워야 되는 거냐요. 아, 두 분. 네, 어머니 아버지는 네. 책만 봐도 이거 가르치는 일이니까 일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해 못했고 두 분 다 뭐 30-40년씩 근무하신 분인데 그렇죠. 얘가 1-2년만 오고 얘가 좀 이상한데 얘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저희 형 때는 약간 바뀌었어요. 그 뉘앙스. 저희 형은 일반 회사를 다녔거든요. 형이 고생하는 걸 보고 아이고 이게 공무원, 교직 공무원하고 일반 사회가 다르구나. 아, 부모님. 예, 그때 좀 인식하신 것 같아요. 형의 그 고생을 보고. 예. 왜 일을 배워야 되는지 한참 오셨어요, 그 얘기. 고생에 대한 이해도 네. 가지시고 같고. 선생님이 이때는 그러면 뭐 이렇게 장애인 고용 이런 영역 쪽에 지원하신 거는 아니시죠? 예, 제대로. 그러면 회사에 내가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도 공개하지 않으시는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다른 회사도 네, 다니시고 네.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같은 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네. 선생님이 약을 중단하게 되는 사건이 중간에 있었죠. 네, 있었어요. 네. 계속 회사를 이제 이퇴사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좀 아까도 약을 좀 안 먹으면 나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 단약을 결심하시게 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의사하고 협의하에 한 거지만 네. 임상실험 한다고. 네. 신약 나왔다고. 신약을 적용해보자고 임상실험하자고 해서 의사하고 합의하에 네. 선생님도 뭔가 약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었고 네. 내가 취업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약이 굉장히 나한테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걸 알았으시고는 약을 좀 끊고 싶어 하는 차에 의사가 그런 제안을 해준 거죠. 비슷해요. 그래서 단약을 어느 정도 하셨죠, 선생님? 2주인가 3주인가 한 것 같습니다. 2주인가 3주인가 네. 했는데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죠? 잠이 안 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 하나 들고 서울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는, 그 회사였다.
그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로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에이 모르겠다 다시 주섬주섬 옷 입고 나갔죠. 나가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를 만나는데 네. 그분은 성균관대학을 나오고 육군 특전사를 제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전여행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강남구 역삼역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바로 휴대폰하고 지갑하고 봉투 넣어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담배 한 갑하고 라이트 하나 들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녔는데 신기한 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요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출구가. 나는 계속 걷고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그 자리가. 계속 그 자리만 네, 내두는 네, 것 네. 같고 그래서 거기- 길을 잃은 것처럼 네,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 이상한 택시가 앞에다 있는데 어떤 남자가 타려고 딱 앞좌석에 앉다고요. 네. 따로 탔을 때 뒷좌석에. 뒷좌석에. 네, 탑승을 한다는 개념으로. 근데 걔가 문을 열고 또 나가대요. 선생님이 네, 타니까. 내가 저도 문 열고 걔만 쫓아갔어요. 그 사람은 네, 그 앞좌석에 앉아서 걔만 쫓아가서 겨우 빠져나와서 막 이거. 출구를 찾지 네, 못한 못하죠. 차에 네. 어디서 알지 못한 택시가 왔고 네. 앞에 사람이 타는 걸 네. 보고 같이 선생님이 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달라지겠구나라고 네. 알아차리신 걸까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배회를 하시다가 결국은 입원을 하시게 됐었었죠,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입원을 하시게 됐고요. 네. 이 입원을 계기로 선생님이 장애 등록 하셨다고 하셨죠. 퇴원하면서 장애 등록을 하시게 되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는 여기는 이제 장애인 고용이 아니죠. 네, 네. 내가 정신과적 고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공개하지 않았고, 않고 네. 그래서 다닐 때 솔직히 병원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네. 저하고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었죠. 문평병원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와도 되는데 대학병원은 2주에 한 번씩 부르더라고요. 월차는 하루잖아요. 하루는 제가 가고 2주 후에는 아버지가 가고. 약은 계속 타와야 예, 되니까. 아버지 사야 돼. 그러면 선생님 월차를 냈어도 다른 걸 쓰지 못하고 못하죠. 진료하는 정말이죠. 걸로. 예. 퇴원하면서 장애 등록을 같이 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입원하기 전까지는 선생님 계속 사무직종에 종사를 하셨던 네, 걸까요? 그렇죠. 예, 예. 퇴원하신 후에 음. 그 다음에는 어떤 구직 활동들을 시작하시게 됐죠? 구직 활동보다도 저는 납병동을 알아봤어요. 압병동을 알아보신 계기는 뭘까요? 취직하기에는 좀 무섭고 지금 당장 내가 취직을 하기에는 좀 또 잘못될까봐요. 겁도 나고 그래서.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은 없고. 네. 근데 옛날에 들었던 이게 납병사람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입원 개념도 아니고 뭐 의뢰 개념도 아니고 참 희한한 개념인데 그 운평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병원을 바꿨죠 교수님한테 네네 대학병원에 다니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납병동을 다니고 그래서 6년 다녔는데 그게 곳나고 난 다음엔 사회복지시설이죠. 에버그린이라는 네. 거기서 이전에 있다가 취업 준비팀인가 고스타트 팀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막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보더라고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보자 해서 온 게 여기까지였죠. 거기서 에버그린서부터 이제. 네. 여기를 이제 1년 동안 이용하시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네. 다시 이번 퇴원을 하면서 장애 등록을 하면서 이제 6년 동안은 그러면은 전혀 직장 생활을 하지 이거 못 않으신 했죠.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취업을 할 때 하고 이때 하고 컨디션을 비교해 보시면 어땠던 것 같으세요? 나병은 그래도 좀 낫죠. 어. 잘해주셨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요법이 일주일에 3번 있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하루, 일주일이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 생기면은 영화도 보여주시고, 또 놀러도 가고. 이때는 뭔가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컨디션은 되게 좋았다. 이제 김경 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은 이제 정신과 약을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아직은 취업에 도전해 보신 게 없잖아요. 그 내가 취업에 도전하는 것들을 좀 망설이게 하는 것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높아지게 된 계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던 컴퓨터로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디자인 쪽 일을 네, 하셨었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일을 안 하게 되고 공백 기간이 있어서 경력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 후에 경력직으로 일을 구하는데 안 구해져서 버틸 때까지 버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근데 모아둔 돈을 다 소진할 때까지. 네,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지경까지 가서. 근데 소위 말하는 3대 업종의 이제 서비스직이라든지 택배, 뭐 전혀 이전엔 해보지 않았던 해보지 않은 일을. 일들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저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원래 하던 일이랑 일을 계속 해오다가 전혀 새로운 직종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오래 하지를 못하고 계속 단기적으로 끝내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고가 닥쳤고. 굶게 되고 막 진짜 어려운 지경까지 거리내 지경까지 가면서 이제 집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집주인한테 넘겨져 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돼서 아, 보증금 엄청 갖고 있던 충격을 거를 받았어요. 다 없애게 되는. 그러니까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법정 처리해서 아, 다 가져가서 저 몸만 빠져나오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네, 간 그렇게 거군요. 돼가지고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고 이제 그때 병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시텔 같은 데서 생활을 하다가 죽고 싶다고 이제 아는 친구한테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라에서 도와준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러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거기 있는 복지과에 가가지고 이제 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직업재활을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자활센터 이런 데 가신 거죠? 네, 갔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셔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선생님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좋겠다고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들었고 그 다니고 나서 이제 제가 사회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는 저 굉장히 좀 그거를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우를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우를 알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그 경력 단절을 하고 전공과 다른 일을 시작했을 때가 이미 40대가 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취업팀에 속하면서 새로운 제2의 이제 취업 인생이 열리게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처음 갔던 직종이 뭐였죠, 선생님? 저기 잠실의 롯데타워 거기 어드벤처 직원 식당 단기 세척 요원으로 갔어요. 6시간 일하는 거예요. 롯땡땡의 단기 세척. 6시간요? 네, 하루에 6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세척 요원이라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일이신 거죠? 왜 그전에는 사무직을 다니셨는데 이때는 사무직이 아닌 이런 일을 가셨을까요? 쉬울 줄 알고. 아, 얘는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신 거군요. 쉽던가요? 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았어요? 네. 만만치 않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아침에 가면 아침부터 생각에 문 탁 열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막 12통 다라로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서 저 내가 오늘 다 버려야 되는 막. 그다음에는 세척하는 그 라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는 일을 하면 식판들이 몰려오는데 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언제 저 닦을까. 근데 선생님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이때 그래도 너무 이것 때문에 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죠? 이 일을 하시면서? 살이 빠지셨죠? 땀을 막 흘리고 그다음에는 잠시도 쉴 틈을 안 줘봤기 때문에 이직한다는 개념 생각 안 났고 무엇보다도 내 증상이 사라졌어요.
한청씨나 부정적 네, 사고가 네, 올 수품이 없어졌어요. 없다고 네, 그랬죠. 네, 동생도 뭐 밥을 5분 만에 먹으래요. 그거 어떻게 해서 먹으려다 그냥 아예 담배 한 대 피우고 네. 밥 먹느니 담배 한 대 피우고 네, 그게 낫다. 그다음에 또 네. 업무 분장이 거의 6, 7개가 되는데 다 해봤거든요. 어떤 거 하나 좀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6가지 일을 다 네, 해봤지만 진짜 잘 짰어요. 뭐 하나 쉽지 않게 네. 너무 잘 네. 짜놨어요. 쉬운 거 있나 봐봤죠. 쉽게 좀 해보려고. 근데 똑같은 일들 다 힘들더라고요. 그럼 6가지 일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거의 다. 예. 거기다. 뭐 1번, 2번, 3번, 뭐 네. 받기, 뭐 쓸기, 뭐 이런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무직종 화이트 칼라에 있다가 네. 이렇게 육체 노동을 가게 된 계기가 있었죠. 주변의 동료들이 네. 선생님한테 네, 정신건강에는 몸 움직이는 게 좋다더라. 그렇게 동료들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네. 야, 너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취업하기가 어려워? 야, 몸이 바빠지면 그런 거 할 네, 생각이 없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쓰는 일에 한번 지원을 아, 해봐. 네. 라고 하셔서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동료들 얘기가 그러니까 쉬울 것 같아 하고 가신 거예요. 네. 살이 어느 정도 빠지셨다고 그랬죠? 이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 옛날 어디에 주먹이 네. 그렇다고 그러셨죠? 이랬으면 눈사람이라 친구들이죠 뭐. 눈사람, 예전 네. 별명이. 네. 그러셨는데 살도 빠지고 증상도 사라지고 그리고 네, 돈도 그쵸? 벌고. 돈도 벌고. 여기서 처음으로 적금을 신청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적금을 3년짜리 들었는데 처음 성공해봤어요. 여기서 화이팅 한번 네, 해야 처음 되겠네. 성공했어요. 네. 네. 그거는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고 네. 3개월 동안 최소 3개월 월급이 뭐 얼마 이하이고 이런 사람들이 20만 원 한도로 이자율이 5.7%인데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오는 거라면 0.45%를 더 줘요. 그렇게 꼼꼼하신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선생님이 말했을 때 취업 경험 중에 가장 첫 직장에 오랫동안 일했다고 하셨어요. 2년 2개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여기서가 제일 또 오래 일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거 여기보다 여기는 1년 3개월이고요. 1년 3개월. 네, 이거 그러면 이 다음 직장에서 네, 22년 5개월, 2년 5개월. 다음 직장은 어디로 가셨죠? 인쇄업이요. 인쇄하는 곳으로. 네, 종이 자르고. 이직은 왜 하시게 된 거예요? 대기업에 가세요, 최남민 선생님이. 여기서 지난번에 왔던 콜센터 최남정이 등장하네요. 최남정 직원이 네, 대기업에. 오재우 선생님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기업에 가자. 선생님, 우리 대기업을 갑시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는 망할지도 모른대요. 물땡땡이 망한대요? 인쇄업. 여기가? 네, 거기가 망할지도 모른대요. 여기에 있다가 인쇄업을 네. 가셨는데, 인쇄업을 하다가 최남정 직원을 만나신 거군요. 최남정 선생님 여기 있을 때도? 전부터, 네. 여기서 최남정 직원이 이직을 공고해 준 거고요. 네, 이직을 거기, 권유해서 인쇄업을 가셨는데, 네. 인쇄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2년 5개월 하셨는데 했어요. 네. 거기서 이 회사가 없어질 줄 모르니까 네, 대기업을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간 게 조선호텔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조땡 호텔을 갑니다. 네. 조땡 대기업을 가십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일 하셨나요? 와인잔 닦았어요. 글라스. 네. 오. 와인잔, 하이볼, 로킬컵, 머그잔 4개가 있거든요. 다 닦았어요. 이런 일들은 선생님이 적응에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으셨어요? 안 맞죠? 안 맞는데 사람들은 좋더라고요. 이 사무실 사람들은 고도로 머리가 가다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보고 있고 딱 보면 견적이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순수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을 갖고 특히 여기 롯데에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제 바로 위에 분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분이 월요일마다 오시면 일요일날 그 예배 주제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저는 그거 듣고 물어보는 거죠. 그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신앙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죠. 신도끼리 서먹고 막 이런 거 아닌가. 결국은 거기서는 그거를 견뎠어요. 업무는 나한테 맞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좋아서 선생님이 버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연락해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밑바닥 인생을 거쳐서 가는 거라고.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동료가 이야기해 준 게.
동료의 이야기가 선생님을 버틸 수 있게 해줬다는 네, 힘이네요. 많은 힘이 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삼촌도 응원해줬고, 네. 가족들이 좀 이해해준 게 선생님의 직장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준 힘이 됐다면, 여기서는 동료들의 이야기가 네, 다 잘해주셨어요. 네, 네. 동료들의 이야기가 선생님이 조선호텔에 갈 수 있도록 한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네요. 지금은 여기에 근무하시진 않으시죠? 네, 지금은 아니죠. 선생님 지금 하는 일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일하는 것은요, 정신장애와 인권이라는 그 부제가 붙은 파도선이라는 단체인데, 그 파도선은 파도와 같이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개념이고요. 당사자가 당사자를 상담을 해주고, 같이 지내주고, 공감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그러나 해법은 안 주고. 내가 생각한 해법은 나한테만 끝.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내가 혼자 갖고 있고, 판단은 그분이 자기가 됐을 때 저는 도와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단체 다니겠어요. 다닌 지는 작년 9월 7일부터 다녔으니까 얼추 몇 개월 됐죠. 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동료가 동료를 돕는 동료 상담 활동가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됐을 때 동료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자기의 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은 이런 거죠.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허드렛 일도 열심히 했던 거. 욕 안 하고. 네. 욕하지 않고. 네, 욕하지 않고. 네. 욕하는 사람 많아요. 많죠, 선생님. 저희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여기 아니면 상관없다. 내 스스로 나의 한계에 대해서 바로 보고 노력하면서 나를 응원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스스로 선생님을 도왔던 것들이고. 여기서 동료들이 제안해줬던 선생님을 돕는 방법은, 야, 육체노동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또 옆에서 선생님을 응원해주는 동료들의 이야기가 선생님을 돕는 그런 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거죠. 동료들 잘 만나는 것 같아요. 동료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파도손이라는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동료상담 활동가는 적성이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는 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경영자로 나왔을 때 당연히 돈 버는 법 배우는 데잖아요. 근데 살아보고, 입원도 해보고, 나이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돈은 아니구나. 돈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입원을 하고, 그렇게 생각도 들고 해서, 뭔가 좀 남들하고 어울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배경으로 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파도선이라는 걸 딱 봤는데, 여기 봤더니 당사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내 경험이 여기서는 나의 자본이 됐어요. 자산이 됐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상담자가 돼가지고 나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놀랄만치 좋아하는 걸 느꼈어요. 만난 분? 네, 그분이. 처음엔 그 부 상담자가 있고 주 상담자가 있거든요. 제가 주고 부가 새로운 다른 사람인데. 2인 1조를 하시는군요. 그놈아가 자꾸 자기가 주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얘 그냥 주 주고 나는 그냥 부 할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버텼죠. 내가 주 하려고. 근데 안 나다니까 컴퓨터 커피숍 딱 가는데 열심히 주문하고 계산하고 있는데 그놈하고 계속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관두자. 일단 놓고 자 오늘은 저는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했더니 그 사람 얘기하려다가 딱 끊기는 거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대화의 주도권 저한테 오고 제가 가장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을 난 똑같이 겪었고 난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고 그걸 얘기하니까 얘가 막 마음을 여는 거예요. 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제 만났던 분하고 있었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본이 저 사람만은 좀 안 맞는 말 같고요. 나도 쓸모가 있구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쓸모가 있구나 싶었어요.
형은 거의 뭐 옛날 은평병원 입원했을 때는 뭐 너 이러다가 내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만들어줄 거다. 친형이 그런 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래서 형 그거 하면 나 기다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 못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딱 알아들었어요. 왜 모릅니까? 어디서 들었겠지. 한정치산지가 뭔지 뭐 금치산자 준또라이 완전또라이 이런 개념인데 그거를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더 깊은 정리를 주식으로 이겼죠. 지금은 함부로 못해요. 예. 그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재우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선생님은 취업 현장에서의 그런 다양한 고생들이 있었지만, 이제 스스로 자기를 돕기 위한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이 제안한 방법들도 그렇게 하신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약 1시간 가까이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좋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본인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수상권 뭐 추면에도 크게. 수상권 침해와는 상관없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튜브에도 있으세요, 선생님. 네. 저기 김진구 선생님도 잘 나오시고. 항상 숨어만 있는 것이 좋은 건. 숨어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재호 선생님, 네,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